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아이톡2의 가혜란입니다. 우리는 평균 1년에 300만 보 이상 걷고 하루에 우리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7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발인데요. 이 발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 알톡투에서는 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투 지금 시작해 볼까요? 이 발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발에는 온 몸이 다 들어있다. 사실 그거는 인정하지를 않고요. 실제로 여배우 중에도 뭐 하이힐을 신어서 무지외반증이 있다.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이걸 바르게 이제 다시 맞춰주는 굳은 살을 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궤양이 생기면서 거기 세균 침투가 되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발가락이나 발을 잘라야 되는. 네,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형외과 서승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가 발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발이 어떤 기관인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발은 이제 우리 제일 땅 바닥에서 우리 몸무게, 그 신체 무게를 이렇게 받쳐주는 그 건물로 따지면은 주축돌과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신체 기관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고 뿌리와 비슷하다고 그쵸. 볼 수 있을 텐데 이 발 이야기하면 꼭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발에는 온 몸이 다 들어있다, 제2의 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발 안에는 온 기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어떤 그림에 보면은 발바닥에 이렇게 뭐 네. 그 우리 장기나 기관들을 이렇게 그린 그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서양 의학에서는 사실 그거는 인정하지를 않고요. 그냥 다른 뭐 우리 손이나 발과 어떤 다른 신체 기관과 그 똑같은 하나의 일부 기관으로 그 여기지 어떤 뭐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항상 쓰다 보니까 공기처럼 또 잘 보이지 않는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프기 전엔 안 갖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건강한 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일단 건강한 발이라는 거는 발이 보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 안쪽에 보면 이렇게 좀 우뚝 파여 있는 그것처럼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구름다리 그 스프링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몸무게가 발바닥 그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될 수 있도록 그 접지되는 발이 건강한 발입니다. 이 건강하고 예쁜 발 누구나 원하는 점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이나 또 내 발의 형태 때문에 발의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위험 요소와 발 질환을 연결해 봤는데요. 알톡투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저희가 최첨단 기술 도입했습니다. 사다리 타기. 전 국민이 사랑하는 거 맞죠? 네, 사다리 타기로 한번 짝을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 짝은 하이힐과 무지외반증입니다. 우선 무지외반증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질환인가요? 그 무지외반증에서 무지라는 거는 엄지 발가락을 뜻하는 의학 용어이고요. 네. 그게 쉽게 말하면 엄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엄지 발가락 휨병 이 정도로 예, 풀이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 짝꿍이 하이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네. 여배우 중에도 뭐 하이힐을 신어서 무지외반증이 있다, 뭐 무지외반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말 짝꿍인가요? 하이힐 때문인가요? 예, 그게 이제 원인 제공자로는 이제 그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남자한테는 무지외반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은 같은 하이힐을 신는데도 또 안 생기는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생기는 사람만 생기고 하이힐을 별로 안 신었는데도 무지외반증이 있는 사람도 예.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가 그 유전성,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하이힐을 신으면은 이제 그게 악화되면서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이제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이힐을 신어서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신발 볼이 좁아서 그런가요? 그렇죠. 보시면은 이제 그 엄지 발가락이 이제 새끼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모아지면서 이제 그 방향이 틀어지니까 더군다나 이제 굽이 높으면은 모든 이제 그 힘이 엄지 발가락 그 발가락 쪽으로 가면서 그 끝이 뾰족하니까 이게 한 곳으로 모아지는 모양이 보면 이제 우리 무지외반증으로 휘어지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길이 들여지면서 이제 휘어지는 거죠. 자, 무지외반증 이게 아무래도 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를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저희가 무지외반증을 그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그게 이제 틀어진 정도가 한 15도 이상이면 무지외반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도에 따라 가지고 한 20도 미만 아니면 이제 관절막이나 인대, 힘줄 같은 것만 이제 좀 부분적으로 이제 이완을 시켜주거나 제거를 해서 그 발가락의 균형을 맞춰주는 수술을 하고 한 뭐 20에서 40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뭐 뼈를 이렇게 절골술이라고 그래요. 뼈를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이걸 바르게 이제 다시 맞춰주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하는 운동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훈훈하고 착한 남자 노현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운동 배워볼까요? 오늘도 역시 이제 누워서 하는 운동이고요. 무릎이 통증을 이제 유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절에 이제 부하량을 주지도 않고 무리가 가지 않게끔 운동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경우에 주로는 뭐 물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수영장 가지 않으시고 누워서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오늘도 수건을 이용해 주셔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편안하게 한번 누워보시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 아래다가 이제 수건을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편안하게 힘 빼신 상태에서 무릎 아래쪽에 있는 오금 부위로 수건을 지그시 꾹 눌러주시면은 허벅지 앞쪽에 이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끔 유지해 주시고 다시 힘 푸시고 시간은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이 동작은 그러면 꼭 누워서 하지 않고 앉아서 TV를 보면서 해도 괜찮겠네요? 네, 앉아서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크게 무리가 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 허벅지 앞쪽에만 힘이 들어가게끔 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알약 튼튼 함께 해보셨나요? 꼭 따라하셔야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 건강과 연관된 짝, 2번째 짝 지어볼까요? 자, 2번째 짝은 평발과 족저근막염입니다. 우선 족저근막염 어떤 질환인가요?
그 족저근막염에서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발바닥 밑에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족저근막이 하는 역할이 아까 그 처음에 아치 모양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 뒤꿈치하고 그 앞부분을 이렇게 발가락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그 아치 모양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걷거나 뭐 서 있거나 아니면 뛰거나 뭐 등산 같은 걸 무리하게 하시면은 그 발 뒤꿈치하고 앞부리를 연결해주는 그 족저근막이 거기에 이제 무리가 가면서 거기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치가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할 때마다 근육이 늘었다 줄었다 그쵸. 하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런데 이 짝이 지금 평발과 족저근막염이에요. 실제로 평발인 경우에만 족저근막염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그 평발 있는 분들이 족저근막염에 이제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또 평발이 없는 분들이 족저근막염에 안 생긴 건 아니고 그 정상인에서도 그 족저근막염은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평발에서는 왜 더 쉽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 평발은 이제 아치가 무너져서 이미 없는 상태가 이제 평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더 이렇게 쉽게 꺾여요. 꺾이다 보니까 그 이 족저근막이 더 쉽게 늘어나면서 충격에 손상을 당할 수 있게 돼서 평발인 경우에 그 족저근막염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의 특징, 뭐 증상하면은 바로 통증일 것 같은데 발 통증은 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잖아요. 족저근막염만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이제 뭐 그러니까 아침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오래 쉬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제 거기 힘이 가니까 족저근막에 그때 아주 그 예리한 통증이 이제 다시 이제 찢어지는 듯한 아주 예리한 통증이 있고 일단 또 걷기 시작하면 이제 통증이 또 없어져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 아무래도 발이 피곤하면 온몸이 다 피곤하잖아요. 족저근막염일 때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아프다는 거는 자기 피곤하고 너무 물이 오니까 쉬게 해달라는 신호니까 그 신호에 맞게 쉬게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염증 같은 걸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뭐 마사지나 아니면 이제 그 진통 수염제 같은 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죠. 초기는 쉬시면 되지만 이게 방치하시면 만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짝 연결해 볼까요? 네, 세 번째 짝은 굳은 살과 걸음걸이입니다. 이 굳은 살은 실은 누구나 하나쯤은 언젠가부터, 분명 어릴 땐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굳은 살을 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병은 아니고 이제 신체가 그 적응해가는 이제 과정이죠. 네. 결국은 이제 어느 부분에 자극이 많이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상당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 피부를 두껍게 이제 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옷을 더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서 그쵸.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예. 거죠. 그런데 굳은 살하고 좀 헷갈리는 것이 티눈이에요. 발에 생기면 그건 통증도 있고 아픈데 이건 병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티눈도 굳은 살의 일종인데 그 굳이 이제 티눈하고 굳은 살을 비교하자 보면은 그 굳은 살은 좀 크기가 크고요. 그 티눈은 조그마하면서 보면 그 원뿔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네, 박혀 있죠. 뿌리가 깊게 이제 밑에까지 굳은 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걸 이제 수술로 제거가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이 굳은 살 같은 경우에 보면 걸음걸이가 짝꿍이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생기는 자리에만 생기거든요. 정말 제 걸음걸이가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는 걸까요? 걷는 습관이나 이제 그게 나빠가지고 발바닥에 무게가 골고루 가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해서 이제 거기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한쪽이 더 길거나 아니면 이제 그 더 굵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면하고 이제 접착이 더 많이 힘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 구조적으로 뼈가. 그래서 이제 거기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 뼈 모양이 달라서 굳은 살이 생기는 건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겠지만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걸음걸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꿀 수가 있잖아요. 바른 걸음걸이만 해도 굳은 살이 덜 생길 것 같은데 실은 자기 걸음걸이가 이상한지 본인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대로 걷는지 아니면 이제 발 걷는 모양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그 발바닥에 그 압력 측정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신고서 이렇게 이제 서 있거나 보행을 시켜 보면은 이제 발바닥이 어느 한 곳으로 그 이제 더 압력이 치중되는 그런 거를 이제 측정해낼 수가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뇨요? 네, 당뇨가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이 이제 그 보행할 때 걸음걸이가 이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어느 한쪽이 많이 이렇게 닿거나 하게 되면 거기가 상처가 생기면서 이제 굳은 살이 이제 견디다가 이제 나중에 약해지면 이제 상처도 생길 거잖아요. 그럼 그 부위로 이제 그 살이 이제 깎여 나가는 궤양이 생기면서 그걸로 세균 침투가 되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발가락이나 발을 잘라야 되는, 절단해야 되는 상황도 이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받으시는 것도 이제 장기적 그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압력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압력 분포를 알려고 병원을 가시기도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방법이 그 신발의 고무 밑창이 닳는 그 유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꿈치만 닳는다든지 아니면 옆구리나 뭐 앞구리만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어딘가 더 많이 닳는다고 하면은 압력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걸 의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또는 이제 양말을 벗어서 보시면은 그 어느 닿는 부분에 이제 뻘건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 그거는 이제 초기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현상이 자꾸 발생하면은 그때 이제 병원 가셔가지고 이제 압력 분포 같은 거를 이제 재보면은 좋죠. 굳은 살도 튀눈과 마찬가지로 많이 생기면 손톱깎이로 깎아내기도 하고 또 바이퍼라고 하죠. 사포 같은 걸로 갈아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뭐 그게 상처 안 나게 살살 이렇게 하시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 속살에 이제 상처가 가면은 그 세균 침투되면은 그 호미로 막을 거 완전히 가래로 막는 그런 셈이 되니까, 굳은 살이 생기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제 결과물로 나온 거잖아요. 어디 이제 계속 자극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그걸 또 제거를 해도 또 거기 굳은 살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원인을 정확히 이제 파악하신 후에 그 원인 제거를 해서 굳은 살을 없애려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네. 네, 오늘은 굳은 살,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까지 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건강한 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이 건강하려면은 그 신체 무게가 발바닥에 골고루 전달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피하시고 이제 볼은 좀 넓어서 발가락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그 아치가 이제 그 지지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이제 깔창 자체가 아치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신발이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발이 건강하면 우리 전신이 편하다, 아니다, 뭔가요, X인가요? 예, O입니다. 그 발이 건강하면은 우리 몸도 그 따라서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발이 편한 신발 같은 거를 신으시고, 그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발은 우리 몸의 주춧돌인 만큼 아름다움도 좋지만 발이 건강하고 편안할 수 있는 신발 고르시고요. 또 이상이 있다면 너무 참지 마시고 병원 찾으셔서 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력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굳은 살, 족저근막염, 그리고 맨 앞에가 뭐였죠? 무지외반증. 예, 발이 편하면은 그 전신 건강이 뭐라고요? 편하다. 좀 말이 좀